오버스윙에서 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냐면 클럽이 늦게 될까봐 이렇게 풀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럽의 로프트가 높아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오히려 백스윙을 줄이셔야 돼요. 하프스윙 느낌까지만 딱 들게 되면 되고 양손이 명치 앞에 있다는 느낌, 여기까지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성에 의해서 넘어가게 돼요. 팔은 탑에서 가만히 냅두세요. 자유 낙하시키는 겁니다. 몸으로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팔을 툭 하고 내버려줍니다. 툭. 요것만 하셔도 60m/s까지 늘리기가 굉장히 쉽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볼 스피드 정말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방법만 아시면 볼 스피드 정말 크게 늘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내용 자세하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저쪽 앞쪽 화면을 보게 되면은 한 6가지 수치들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 캐리 토탈, 이제 비거리에 관한 거고, 제일 위쪽 이제 왼쪽 면에 있는 거 클럽 스피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볼 스피드,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다이나믹 로프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스매시 팩터입니다. 이게 바로 비거리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저 스매시 팩터라는 수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볼 스피드와 클럽 스피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 스피드가 150마일이 나왔어요.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스매시 팩터 값이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볼 스피드가 100마일이 나오고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스매시 팩터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1이 나오는 값은 웨지에서 많이 쓰게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매시 팩터 값이 1.5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저 스매시 팩터 값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입니다.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 같은 경우에도 클럽 스피드와 연관이 있어요. 저 클럽 스피드에 비례해서 다이나믹 로프트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는 임팩트 때 클럽이 이렇게 맞는 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워져서 맞을 때 이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프트 각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다이나믹 로프트가 너무 높아 버리면은 드라이버는 공이 위로 솟기만 합니다. 자 근데 저 다이나믹 로프트가 너무 낮기만 해도 드라이버는 공이 굉장히 아래로 꽂히기만 해요. 자 그래서 저 4가지 수치들을 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일단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나믹 로프트 값이 굉장히 높아지는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나오는 다이나믹 로프트 값을 제가 지금 쳐봤는데, 대부분 비거리가 안 나오는 분들 보면은 저 다이나믹 로프트 값이 21도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볼 궤적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스피드는 지금 66m/s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거리가 230m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다이나믹 로프트를 너무 낮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로프트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값. 자 지금 보시면은 거의 땅으로 아래로 낮게 꽂아서 갔죠. 실질적으로 볼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60이 나왔는데 토탈 거리가 16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한 로프트 수치는 클럽이 맞을 때 거의 한 14도, 13도 그 정도로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스피드가 나와도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5까지 아니면 60까지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 스피드에 비해서 거리가 뭐 200m밖에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65 정도 나가면은 제 생각엔 230에서 250까지는 나가줘야 돼요. 65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비거리가 뭐 210m 밖에 안 나가는 분들은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들어올 때 클럽이
이런 식으로 로프트각, 이 맞을 때의 로프트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볼 스피드가 늘어나도 비거리가 안 나오는 분들은 이 로프트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스윙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 스피드가 60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가 제가 원하는 만큼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66이 나왔는데 토탈 비거리가 253m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를 조금 줄이게 되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65 정도 나왔을 때 저 토탈 비거리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좀 상대적으로 저는 높게 나왔는데, 제가 살살 친다고 해도 좀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대략 토탈 비거리가 263까지 나왔습니다. 한 65m/s 기준으로 240에서 250까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저 수치가 중요해요. 저 다이나믹 로프트가 높아지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하더라도 비거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를 될 수 있으면 15도 이하로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저 다이나믹 로프트라는 수치가 안 보여지는 연습장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일반 그냥 연습장 기준 아니면 스크린 기준으로 발사각을 보시면 돼요. 발사각이 대략 한 15도보다는 좀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발사각에 따라서도 또 비거리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이 비거리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이나믹 로프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백스윙 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볼 겁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을 이렇게 오버스윙해서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냐면 다운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맞을 때 내가 이 클럽이 늦게 될까봐 이렇게 풀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면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럽의 로프트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이 뽕샷, 소위 말하는 뽕샷처럼 위로 솟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오히려 백스윙을 줄이셔야 돼요. 백스윙을 하프 정도의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채가 길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프 느낌으로 들어도 이 관성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하프 스윙 느낌까지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다가 있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레슨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스윙을 딱 보여드릴 때 하프 스윙까지만 들어보세요 할 때 하프 스윙까지만 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스윙이 다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하프 스윙 느낌까지만 딱 들게 되면 되고, 이때 약간 느낌이 양손이 명치 앞에 있다는 느낌, 여기까지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스매시 팩터 값이 좋아지게 됩니다. 저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볼 스피드랑 클럽 스피드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준 거라 그랬잖아요.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정타에 맞아야 돼요. 정타에 맞아야 볼 스피드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백스윙을 줄이게 되면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타이밍이 굉장히 잡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타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스매시 팩터 값이 1.5에 가깝게 나오게 돼요. 1.5가 제일 좋은 수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비거리가 크게 증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하프 스윙의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스윙 크게 안 들었어요. 제 느낌상 크게 안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 프로 스윙 다 했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볼 스피드 71m/s까지 나왔죠. 이 이유가 정타에 맞는 확률이 높아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매시 팩터 값이 높아졌죠. 그래서 캐리 거리 241, 토탈 비거리 269m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이 클럽의 헤드를 잘 다뤄주면서 타이밍이 맞게 되면서 볼 스피드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60m/s까지 늘리기가 굉장히 쉽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 임팩트 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팩트 백을 갖다가 뭘 할 거냐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여기서 툭 하고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걸 단순히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 몸으로 갖다가 팔을 이쪽으로 내던져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팔은 탑에서 가만히 냅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자유낙하 시키는 겁니다. 자유낙하, 손을 자유낙하. 그리고 몸으로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팔을 툭 하고 내버려줍니다. 툭, 툭. 이 느낌이 뭐와 같냐면 수직 낙하를 하는 느낌하고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럽의 헤드 스피드를 크게 증가시키려면 우리는 중력을 이용해야 돼요. 이 중력을 이용해야 우리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온전히 이용하게 되면서 내가 스피드를 크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는 단순히 내가 팔힘만 갖다가 이 헤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원심력이 도중에 끊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거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일단 첫 번째, 이런 임팩트 백이 없으시면은 그냥 옆에다가 가방 같은 거, 가방 안에 옷을 넣어서 넣어두세요. 책 같은 거 안 돼요. 왜냐면 샤프트 부러져요. 옷을 넣어서 이 가방을 여기다 두시고 이 상태에서 툭 하고 내버려 두는 연습을 하세요. 팔을. 자, 이렇게 한 30번만 하시다가 자, 요거 빼놓고 옆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나온다 하면은 옆으로 내리면서 바로 이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몸을 획 하고 회전해 보세요. 그냥 냅다 회전하는 겁니다. 이 클럽이 너무 뒤늦게 뒤따라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팔을 이쪽 방향으로 내버려 두고 내 몸은 저쪽으로 회전을 해보는 겁니다. 획 하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중력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서 클럽의 스피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아까보다 볼 스피드가 조금 늘어났죠. 73m/s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거리도 어느 정도 캐리 거리가 10m 정도 늘어났어요. 하나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팔을 자유낙하 시키고 그 다음에 몸은 냅다 회전시켜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일단은 볼 스피드가 크게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스피드를 늘려주셔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 팔힘만 갖다가 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파워리프트처럼 막 근육을 엄청나게 늘릴 것도 아니잖아요.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중력이라는 걸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클럽 스피드가 나오게 되면서 내가 힘을 적게 들여도 멀리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볼 스피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일단 첫 번째, 백스윙 크기를 줄여서 하프 스윙까지만 들어서 스윙을 하는 거. 이러면은 스매시 팩터 값이 높아지면서 이 정타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비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 이 이유는 힘 전달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버스윙을 할 때보다 힘 전달을 공 쪽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크기를 일단 첫 번째로 줄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내려올 때 팔은 그리고 클럽은 손은 자유낙하입니다. 이 옆으로 자유낙하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자유낙하 시켜주면서 내 몸은 회전, 획 하고 돌게 되면은 내가 이 중력을 이용하면서 클럽을 다루게 되면서 클럽 스피드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썸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범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